오늘은 지난 1월 사상 초유의 미국 개미군단과 거대 공매도 자본 간의 치열한 쩐의 전쟁이 일어났던 게임스탑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도 공매도라는 주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가장 핫한 이슈가 게임스탑발 공매도와 쇼스퀴즈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세력 간의 전쟁이 살벌합니다. 게임스탑은 일단 게임 시대판은 오프라인 체인점인데 해당 산업 자체가 요새 디지털 컨텐츠는 늘어나고 게임은 모바일이 점령해가는 시대다 보니 시대에 뒤처지는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시기 미국엔 코로나19가 전역에 퍼지면서 미국식 게임방으로 대변되던 점포들도 하나둘 정리가 되고 이런 오프라인 기반 소매 업체들의 전망은 안 그래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월가의 여러 헤지펀드 세력들이 이 게임기 가게에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이번 이슈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헤지펀드 세력들 눈에는 일말의 게임스탑 상승이 적당한 사이즈의 작전각으로 너무 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미국 개미들에게 나 공매도 칠 거야, 니들 급등주 이런 거 환장하니까 호구지. 한 예로 대표적인 공매도 전문 투자꾼 앤드류 레프트는 니들 1월 21일쯤 되면 게임스탑 주가가 0이 될걸? 이 호구들아 라는 식으로 급딜을 걸어버립니다. 보통 공매도 칠 사람이 나 공매도 치겠소 하고 대대적으로 광고하지는 않죠. 이 월가 세력들은 미국 개미들을 우습게 본 겁니다. 이 같은 이야기에 반감을 가진 여러 개미들은 레딧과 같은 온라인 토론방을 기점으로 합심하여 해당 종목의 주가를 미친듯이 끌어올리게 됩니다. 나 공매도 친다 라고 우쭐대던 몇몇 헤지펀드들을 해산 직전까지 몰고 가는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케 했습니다.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서막을 알리고 첫 번째, 미국 개미들이 월스트리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 두 번째, 불특정 주가 하락을 이끄는 게 공매도 세력이라는 점. 세 번째, 개미 투자자들은 이에 대항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보인다는 점 등이 스케일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게 됩니다. 원래 헤지펀드들은 자신의 포지션을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헤지펀드나 투자자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레프트가 자신의 포지션을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투자자가 겪지 않는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바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투자자는 어떤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는 롱 포지션을 취했을 때 시간과 비용에 있어 자유로운 편입니다. 보유할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신용 매수 등의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투자자는 이런 시간과 비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이 생기지만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주식이기 때문에 상환해야 하는 시기와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가 상승에 제한이 없으므로 잠재적 손실 금액이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라는 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야 하죠. 게임스탑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앤드류 레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풀어놓고 기존 게임스탑 투자자들이 포기하도록 그리고 다른 헤지펀드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게임스탑 주식의 공매도 비중은 2019년에 처음 높아진 이후 2020년에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몇 주 사이에 일어난 최신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죠. 레딧 이용자들의 매수 이전에도 19년 막바지부터 주가가 양호한 상승을 보였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자들에 대항하는 누군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쯤 앤드류 레프트가 너네 게임스탑 주가 0이 될걸 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시점은 공매도를 시작한 시점이 아닌 이미 쇼스퀴즈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앤드류 레프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한 시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오히려 쇼스퀴즈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더 많은 매수 세력을 끌어들여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게임스탑의 주가 급등은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헤지펀드들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입히게 되었고 오히려 많은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움직임에 따라 그 과정에서 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게임스탑의 주가가 한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때 개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무료 증권 거래 서비스인 로빈후드에서 게임스탑의 매수 버튼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게임스탑의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로빈후드 측은 당시 아무런 해명이 없었으나 이후 주가급 변동으로 당국의 증거금 요구 액수가 급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거래 제한을 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빈후드가 시타델 캐피탈과 같이 거대 자본의 압력 때문에 게임스탑의 매수 버튼을 없앤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사태의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 밝히면서 게임스탑을 비롯한 AMC 등의 주가 변동성을 줄이고 소강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태를 기점으로 앞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는 투자자들의 행동 양식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지금과 같은 공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공매도할 때 더 현명한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며, 공매도 포지션을 주로 구축하는 헤지펀드 세력들에게는 개들이 합심하면 혼쭐 날 수 있다는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게임스탑의 미국 개미들의 희대 반란은 세계인의 눈을 주목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증시 몇몇 위험금 후보들이 추려지곤 있는데, 이번 게임스탑 사태의 단기적 이벤트로 지나갈지 우리 시장에도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 분기점이 될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